네, 마냥 웃으면서 인사드리기가 좀 어려운 한 주 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나마 금요일이 다가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주 참 시장 상황 힘들고 투자자분들도 머리가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시장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코스피 한 달 만에 장중에 2,500선이 무너졌다가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85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수 하방을 과연 어디까지 내려놔야 될까 고민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장인데요. 미국 증시부터 본다면 나스닥이 20주선을 하회했습니다. 20주선을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기준선을 두고서 시장을 관찰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은 이제 약 30분 뒤인 12시경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들이 조금 다소 매파적인 결정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고 환율의 변동성이 조금 더 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모습을 본다면 매수로 전환했다가 매도로 전환했다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3조 6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이어질 것인가? 이쪽에다가 제가 하나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선물 매수 지속이 아니라 매도 여력으로 바뀌어서 우리 시장을 다시 압박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3조 3천억 원 이상의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3조 600억 원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매도 여력으로서는 시장의 대체로 다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의한 시장의 압박은 일부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읽어보는 것이 수급을 조금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데이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코멘트, 그다음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에 제가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VIP 방에 계신 분들과 10월 첫 거래일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께 저는 22년 10월에 이달의 캐치프레이즈를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를 했다면 시장의 반등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반등에 대한 긍정 전망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서 의미 있는 기업과 의미 있는 비중과 의미 있는 수익을 도전할 것인가? DI 동일이라는 기업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11월 18일, 5월 31일, 그리고 8월 4일, 지난해 한 차례, 그리고 올해 두 차례. 매수가는 첫 번째로는 약 17,000원 언저리에서 두 번째로는 모두 다 21,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단가를 보면서 지수가 저점이고 추세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기업을 찾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다. 자산주, 성장주, 가치주의 면모를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으로 22년 11월 18일경에는 방송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VIP 가족방 분들도 같이 방송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화면으로 통해서 제가 비춰드리면요. 한 3월, 4월 언저리경에 여기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나올 때 제가 AS를 드리면서 수익 실현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상단에 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5월 31일 날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DI 동일은 VIP 가족반 분들도 함께 매수 매도에 참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추세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도 우리도 같이 매매했다. VIP 가족반 분들께도 좋은 종목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멘텀 투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저점 구간에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두가 다 함께 위아더 월드 다 같이 수익을 도전해 봅시다. 5월 31일, 8월 4일까지도 추세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와 그저께 해가지고 3만 원 선 위로 올라오는 선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 드릴까요? 24,000원, 5,000원의 첫 번째 목표가를 달성했던 이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 소액주주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000원, 25,000원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AS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경에는 여러분 시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절반은 수익 실현해도 좋지만 절반 정도는 남겨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만 원 돌파했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AS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 21,000원 언저리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시세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28,000원이나 27,000원의 심리적 저항선, 지지선이 깨어지지 않는 한 5일선을 대체로 지지선으로 보니까요. 그 선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조금 더 소액주주들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투자의 대응점 하나.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수익 실현 전량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AS를 드리면서 의미 있는 기업에다가 의미 있는 비중을 싣고 그랬을 때의 의미 있는 수익이 난다라는 대표적인 종목 DI동일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냥 여러분께 용기를 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선물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게 매도 여력으로 전환됐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매도 여력으로 우리 시장에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대부분의 물량이 출회가 된 것 같으니 지금은 다시 추세 저점입니다. 그럼 추세 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기를 내보거나 공포를 사보거나 오히려 여기서 매도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추세 저점이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추석 연휴에 대한 매도도 오늘과 월요일 정도면 매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버텨내는 전략. 그리고 12시부터 공개 방송하는데요.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시장의 변동성, 시장에 대한 대응까지도 공개 방송에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허 의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면 테마주가 부상하기 마련인데 허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의미 있는 종목에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DI동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8월 초에 언급을 해주신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45%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추세 저점 구간이라고 할 때 매수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사볼까요? 네, 그간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AS를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꼭 AS 후미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 난 종목을 추격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이 날 만한 종목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추석 연휴는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펀더멘털에 주목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간 수익 난 종목이라고 한다면 드림텍이나 RS 오토메이션이나 코렌테, 그다음에 RF 머티리얼즈는 과대낙폭 추세 저점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번 딱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저점에서 하나 딱 말씀을 드렸는데요. 휠라홀딩스 대주주가 사고 있다. 피에몬테가 사고 있다. 지금도 사고 있다. 우리도 같이 사도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 보시면요. 추세 저점에서 휠라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휠라홀딩스가 거기서 반등이 나올 시점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휠라홀딩스 차트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추세 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추세 저점이죠. 그러면 지난해에도 추세 저점에서 대주주가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 121선을 하회했다면 우리도 한번 사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상단까지 지금 올라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주주가 사고 있다는 것에는 배당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를 때는 같이 좀 홀딩하시고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는 매도에 동참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장의 흔들림이지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기업 자체의 수급으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의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은 반도체,
한쪽은 실적.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내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아비코전자, 원익 IPS, PSK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작전 리포트, 모멘텀 투자에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의 축인 실적주죠. 실적주 관련해가지고는 CS-윈드와 JYP 엔터, HPO 오리온이나 LS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 투자에서 꼭 짚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반도체와 실적주를 보시죠 라고만 딱 끝내버리면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라고 하는데 종목에 대한 얘기도 꼭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DI동일과 ISC, LS일렉트릭, LS전선 아시아처럼 그간의 저점에서 말씀드렸고 공략 지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이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마다 이런 반도체와 실적주들에 대한 부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허 의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키워드 두 가지가 바로 반도체 그리고 실적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점차적으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종목에 의미 있는 수익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와 실적 두 키워드 중에 이번에도 반도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동진세미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실 때에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단화, 미세화, 여기에다 EUV, 그다음에 CVD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감광액을 공급하는 기업은 어디인가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감광액 공급 기업은 동진세미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모두 다 추세,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추세 저점 구간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시장의 흔들림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UV PR, EUV 감광액 공급은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JSR이나 TOK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잘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진세미캠이 감광액에 따라서도 KRF, ARF, EUV 이렇게 미세화에 따라서 감광액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동진세미캠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화, 고단화, 적층, EUV, 감광액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동진세미캠은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감광액이 다 붙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감광액을 지워버리는 파티클을 제거하는 기술 쪽에서도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을 만한 기업 하나 더 PSK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반도체를 조정 시에 담아놓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32,500원 아래에서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반도체와 실적 반드시 챙겨가면서 역시 챙겨가야 할 종목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라인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해보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오늘은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변동성을 기회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세 저점에서 용기를 한번 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반도체주와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실시간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책 없는 용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용기 허 의원님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오늘 이슈앤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